여자가 남자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경우는 단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연락의 부재와 파편화된 정보 제공입니다. 두 개의 경우 다 남자에 대한 정보 획득이 제한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연락의 부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칼답하는 저 자세를 피하고 여자의 반응에 따라 일식과 안익식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일식과 안익식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 남자 다른 여자랑 바람피나? 일 때문에 바쁜 건가? 내가 이제 싫어진 건가? 이런 식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리고 남자의 답장이 오면 펄쩍 뛸 정도로 기뻐하게 됩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실천함에 있어서 난이도가 있는 것 뿐이죠. 고등급의 여자들이 남자들을 미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연락을 할 때 일식과 안익식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파편화된 정보 제공 또한 여자의 호기심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모르니까 여자 꼬시는 멘트만 배우고 외우러 다니는 비효율적인 짓만 하는 거지. 멘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다섯 가지를 이번 컨텐츠에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너가 이 다섯 가지를 이해하고 여자 앞에서 적용한다면 여자가 너에게 미친 듯한 끌림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마스터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특별한 말 없이도 여자가 미친 듯이 끌리는 남자 특징 다섯 가지를 알려주려고 해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뻔한 소리인 존잘이다, 키가 크다, 다정하다 이런 얘기 아니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당신은 항상 여자가 호기심이 느낄 만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연마님 그거 어떻게 하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파편화된 정보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파편화된 정보 제공은 말 그대로 본인이 지니고 있는 정보 자체를 한 번에 통째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파편화시켜서 전달하는 거예요. 파편화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전체 제공을 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오늘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왔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남자 혼자서 오늘 오후 2시에 친구들이랑 증산역에서 풋살 2시간 하고 와서 힘드네요. 이거 보면서 뜨끔하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반면에 파편화된 정보 제공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겁니다. 오빠 뭐 하고 왔어? 나 운동하고 왔지. 오, 무슨 운동? 하체 운동했어. 헬스? 아니, 정력에 좋은 거. 뭔데? 축구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친구들이랑 축구를 했다는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대화의 티키타카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고 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끝까지 호기심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상입니다. 이는 첫 번째인 호기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여자가 남자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경우는 단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연락의 부재와 파편화된 정보 제공입니다. 두 개의 경우 다 남자에 대한 정보 획득이 제한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연락의 부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칼답하는 저 자세를 피하고 여자의 반응에 따라 일식과 안익식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일식과 안익식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 남자 다른 여자랑 바람피나? 일 때문에 바쁜 건가? 내가 이제 싫어진 건가? 이런 식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리고 남자의 답장이 오면 펄쩍 뛸 정도로 기뻐하게 됩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실천함에 있어서 난이도가 있는 것 뿐이죠. 고등급의 여자들이 남자들을 미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연락을 할 때 일식과 안익식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파편화된 정보 제공 또한 여자의 호기심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리드입니다. 남자는 주체적인 동물이고 여자는 수동적인 동물입니다. 중요하니 다시 반복해서 말할게요. 남자는 주체적인 동물이고 여자는 수동적인 동물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남성성이 있다, 남자답다고 말할 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리드하는 모습을 봤을 때입니다. 원시 시대 때부터 남자들은 사냥을 나갈 때 잘못된 상황 판단, 그리고 수동적인 행동으로 곧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에게 먹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리드하고 항상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태도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오려고 노력한 남자들만이 생존에 성공했고 번식에 이때까지 성공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리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섹시해 보이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태도입니다. 결국 여자 관계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자신의 이상형을 발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남자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말을 걸겠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쟤는 어차피 남친도 있을 것 같고 말 걸어봤자 까일 것 같으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걸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끌려하는 남자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겠죠. 저기 내 이상형이다. 어쩌면 이번 생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여자인데 지금 한번 용기를 내봐야겠다. 어차피 쟤랑 나랑은 현재 아무 사이도 아니니 내가 까인다 한들 나는 아무런 손해도 없다. 오히려 이상형의 여자와 잠깐이라도 대화하는 쾌감을 난 맛볼 수 있으니 지금 말을 걸어봐야겠다. 이런 태도로서 접근을 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 까일 겁니다. 하지만 전부 까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결국 시도가 있어야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시도가 없으면 성공은커녕 실패와 후회와 미련만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남자로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실 건가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센스입니다. 센스의 경우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재적소의 말과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런 센스 있는 남자는 연예인으로 치면 신동엽과 탁재현을 떠올릴 수 있겠네요. 당신은 이들이 왜 이렇게 센스가 있는지 한번 능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이 센스가 있다고 느낄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자가 화자의 말이나 행동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말이나 행동으로 대응했을 때 우리는 흔히 센스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마 지금까지 여자한테 인기가 없었다면 다른 원인들도 많겠지만 이 센스 부족이 가장 컸을 겁니다. 이런 당신의 센스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본 당신만을 위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남자의 연애 자유를 위해 연애 마스터였습니다. 다음에도 차별화된 연애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